혹시 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실명이었나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이거 걸리면 결국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된다던데요. 사실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시야 한 군데가 뿌옇게 가려지고 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황반변성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황반변성의 치료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혼자 걱정만 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안과 주치 S안과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황반 덕분에 빛을 감지할 수 있고 색을 구별하거나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노화에 의해 이 황반이 손상되거나 변성이 생기는 것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성 황반변성, 그리고 비율은 적지만 실명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습성 황반변성이죠. 먼저 건성 황반변성부터 볼까요? 이 병은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게 되겠고 주 원인은 노화입니다. 원래 우리 눈에는 망막색소 상피세포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서 시세포 주변의 노폐물을 치워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면 드루젠이라는 노란 침착물이 황반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드루젠이 많아질수록 영양분과 산소가 시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낀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력이 꽤 나빠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습성 황반변성은 진행이 매우 빠르고 실명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 병의 핵심 문제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입니다. 황반이 손상되면 주변 망막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몸은 이를 해결하려고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VEGF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말해 산소가 부족하니 혈관을 더 만들어라는 명령이죠.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혈관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버티질 못하고 금방 터지거나 새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눈 안에 출혈과 부종이 생기고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체감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습성 변화가 있을 때 증상 변화가 급격하고요. 건성에서 진행이 좀 된다고 해서 시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증상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또 치료의 기준이 습성 변화가 생기면 치료가 되는데 자가 검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슬러 격자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암슬러를 좀 틈나는 대로 좀 하시게 되면 습성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증상을 캐치해서 치료를 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 무늬를 보시고 뭔가 좀 하루하루 좀 달라진 것이 있다, 뭐 휘어 보인다든지 중심부에 암점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안과로 오셔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습성은 매우 위험하고 건성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실명으로 이어진다는 뜻일까요? 아마 지금 질문이 황반변성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반변성이 반드시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건성은 습성에 비해 위험이 훨씬 낮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습성이어도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주로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건성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말기까지 방치하거나 습성으로 진행되면 실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장님, 그럼 건성이든 습성이든 늦었더라도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나빠진 시력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황반변성은 한번 손상된 시세포를 되돌리는 회복이나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완치라는 목표보다는 꾸준한 관리라는 개념을 꼭 강조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지금 상태를 지키고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데 있죠. 원장님, 근데 완치가 안 된다면 계속 치료받는 순간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받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훨씬 빠르게 악화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명 위험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습성황반 변성 치료제 중 하나인 황혈관 내피 성장 인사 주사 치료는 실명 발생 위험을 약 70%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완치가 아니어도 치료의 관리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원장님, 근데 환자분들이 사실 치료를 받다가 중간중간에 드물게 빠지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좀 급격히 감소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어떤 질환이든지 경과관찰하다가 이게 안 오시게 되면 그게 또 큰 문제입니다. 특히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유지를 하다가 안 오시면 질환의 진행이 많이 돼서 나중에는 황반 신경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오시면 주사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시는 날 오시고 치료받을 시기에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습성황반 변성을 치료하는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주사 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부에 습성황반 변성 원인을 설명드릴 때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시내로를 보내는 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혈관 내피 성장 인자입니다. 이 주사는 말 그대로 그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시술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주사기로 유리체강이라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방식입니다. 약물이 천천히 퍼지면서 황반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치료 초기에는 일정 치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3회 연속으로 맞고 임상 경과에 따라 추가 주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장님, 근데 안구에 주사를 하니까 좀 무섭고 아플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술 전에 안약 마취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통증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약물 주입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시행되고 전체 시술 시간도 10분 내외라 아주 짧습니다. 시술 후 3일 정도는 감염 관리를 잘 하시고 안약을 일주일 동안 저만하고 며칠 동안 음주나 사우나만 자제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건성도 치료 방법이 같을까요? 건성황반 변성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나 영양제 복용처럼 보조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아레즈 포뮬라 영양제 복용입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황반변성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검증된 영양소 조합입니다. 구성은 비타민 C, E, 루테인, 아연, 구리 등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황반변성 환자를 위해 설계된 맞춤 영양 패키지인 셈이죠. 원장님, 그럼 모든 항반변성 환자들이 영양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사실 그 복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건성 중에서도 중등도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서는 반드시 복용하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환자분들이 그냥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대놓고 찍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 아레즈 포뮬라를 정확하게 반영한 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환자분들께서 가져오시면 제가 어떤 성분이 반영된 성분이고 이 성분은 아닌 성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건성황반변성의 큰 위험 요소인 지리적 위축, 진행을 늦추는 신약이 미국에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치료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앞으로 기술이 더 개발되잖아요. 항반변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기대하고 있는 치료법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황반변성 치료제가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약제 유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좀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서 한 달 정도 유지 기간이 됐는데 요즘에는 3달 뭐 이렇게까지 더 연장이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제 지속 기간이 좀 유지가 되면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 그리고 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제 기간이 좀 짧으니까요. 아무래도 주사 횟수도 많고 그런 것들을 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좀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이 되면 좀 더 나은 처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원인과 진행 양상에 따라 건성과 습성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아레즈 포뮬라에 따른 영양제 복용이, 습성 황반변성은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인 주사 치료가 현재 가장 표준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완치 방법은 없지만 치료를 이어가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실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심부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떨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S안과 김진영 원장이었습니다.